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무타입니다. 언론개혁 10년대 권수택입니다. 네, 서자문 FM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지났고요. 네, 비가 그쳤습니다. 요새 비가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그래도 시원해지지 않았나. 맞아요. 날씨가 그죠? 이제는 좀 가을로 가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한 2시에서 맞아요. 4시경은 덥기도 해요. 한 30도까지 올라가니까. 맞아요. 근데 잠깐 덥고 다시 이제 땀이 식는. 맞아요. 사람들이 31도만 돼도 이제 시원하다고 느끼는.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적응의 적응이라는 것이 놀랍다. 누가 SNS에 그렇게 써. 31도인데 시원하다고 느끼는 내가 싫다. 네. 끔찍한 말이네요. 끔찍한 말이에요, 진짜. 근데 어쨌든 이번 주 주말에는 24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최고 건데. 높은 온도가. 네. 최고가. 물론 이제 서울이 아니라고는 들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 낮아진다고 맞아요. 일주일 만에 또. 그죠. 이제 좀 있으면은 추석이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여름 추석 때 되게 더웠잖아요. 반팔 입었어요, 사람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요? 네. 오. 그게 작년에 조금 빠르기도 했죠. 9월인가 그랬죠, 작년에. 네.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웬 추석에 반팔 입은 거 처음이라고 사람들이 맞아. 지난해 맞아, 좀 맞아. 그런 뉴스도 나 그랬었어요. 맞아. 올해는 좀 그래도 좀 여느 날씨처럼 좀 됐으면 좋겠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올해 여름이 제일 시원한 여름이다. 그런 말 요즘 많이 하는데 네, 이것도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내년을 생각하면 또 벌써부터 너무 무섭지 않나요? 내년 여름엔 또 얼마나 더울 것인가.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교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과거 이 인버터가 아니라 네, 그래서 누진세가 그대로 그렇구나. 옛날 구형이어서 그렇구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고민이 또 내년 여름을 대비를 벌써부터 하는 그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네,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저희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독자님 다 아실 거예요. 네. 최말자 씨 정당방위 네. 이거 인정받은 사건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심이 나온 거죠. 그래서 네. 61년 만에 무죄 받은 이 사건을 좀 페미못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한 3주 전부터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랬었죠. 드디어.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온 이 시점에 네. 한번 하자. 그러시죠. 좀 설명을 그러면 해주시죠. 이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되게 난감한데 이 사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여서 그래도 이제 짧게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1964년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21세 남성 노 아무개 씨가 18세였던 최말자 씨를 이제 강제추행 하려는 과정에서 최 씨가 이제 그 노 씨의 혀 일부를 물어서 절단이 난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이후에 노 씨가 집에 찾아서 막 행패를 부리고 그랬대요. 내 혀를 찾아내라. 그래서 가서 현장에서 찾아내가지고 봉합수술까지 다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다 했는데. 네, 근데 또 찾아온 거야. 또 찾아와서 자기 이제 친구들 10명이랑 같이 남성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집을 막 쑥대바로 만들고 칼로 막 협박하고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런 행패가 계속될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강간미수, 특수주거 침입,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해요. 그러자 노 씨는 그때 이제 중상해죄로 최말자 씨를 맞고소하면서 이 소송전이 벌어지는 상황이 있었던 거고 근데 경찰은 이 최 씨의 그 혀를 깨무는 그 행위가 약간 과잉방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하지만 정당하다.
과잉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정당한 정당하다. 행위였다라고 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했고 그리고 이제 넘겼고 노 씨는 이제 강간하려고 한 그 미수나 이런 것들 인정해서 검찰에 그렇게 송치를 한 거예요. 그 둘에 대해서. 근데 꼭 이 사건이 꼬이기 시작한 건 검찰에 가면서부터예요. 아. 검찰이 최 씨한테는 너는 뭐랄까 너가 남성이 인생을 망친 거다 이거는 남성을 불구로 만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감금하고 협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술을 이제 받아내고 중상해죄로 이 재판을 넘겼고 그리고 이 최 씨 같은 노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때 구금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풀어줘요. 풀어줬다고? 네, 풀어주고 이제 그건 이제 강간은 인정하지 않은 거죠. 강간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서 형량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금돼 있던 최 씨를 풀어주면서 그때 이제 최 씨는 구속되고 노 씨는 풀어나고 이렇게 이제 교차되는 시기가 그 딱 검찰이 만든 세팅이었고 법원으로 갔어요. 법원으로 가서 그 이후에 이제 최마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노 씨는 그보다 가벼워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렇게 된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후에 최 씨는 계속 이제 억울하니까 이제 억울함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페미니즘 리부트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그 고발하는 여성들을 보고 본인도 이제 힘을 받아서 다시 나는 무죄인데 난 정당하게 맞는데라고 계속 생각해 오면서 사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재심을 청구합니다. 네. 재심을 청구했는데 이 부산지법이 이걸 기각해버려요. 네. 그래서 또 억울하니까 다시 항고해. 재심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고등법원에서도 기각을 해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게 이제 대법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믿을 건 이제 대법원밖에 없는 거였어요. 대법원에서도 재심 청구한 게 이제 기각되면 더 이상 이제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법원에서 파기환송 이거는 그 정당방위 일 수 있다라고 해서 파기를 이제 파기환송을 하면서 다시 이제 부산 그 지법으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이제 검찰이 또 공소를 하잖아요. 공소를 할 때 무죄 공소를 내리고 이 최마차 씨는 무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에 부산지법도 이제 최 씨한테 무죄를 선고한. 네, 이게 이제 전체 개요. 그런 일이 정말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네요. 그렇죠. 61년만. 1년 만에. 네. 14년. 네, 어쨌든 가장 최근에 지난주에 네. 이제 그렇게 판결이 난 거죠. 여성들이 화도성을 너무 재판장에서 너무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막 무죄다 막 그러는데 거기 그 재판장에 있는 경비들 있잖아요. 빨리 나가시라고. 소리 지르 와 이러고 있는데 빨리 나가세요. 나가라고 빨리. 다음 재판 해야 되니까. 그랬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늦긴 했지만, 네. 그렇죠. 진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 진짜 이번에 이거 사실은 그 전에도 저도 대충 알고 있었을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거 페미오다 준비하면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네. 너무 다사다난. 와 어떻게 이런 이럴 판결을 있을 수 있고 검찰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너무한 것 같아 진짜. 정말 뭐랄까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이 사건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게 야만이 시대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딱 그게 맞는 여성들이 살기에 너무 그때 64년도는 아닌 것 같다. 지금도 힘든데 그냥. 그러니까요. 격세지감 이런 것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또 뭘 더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페미니스트에서 나눴으면 좋겠어서 이걸 좀 세부적으로 좀 다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러면 좀 자세하게 또 보죠. 네. 그래서 시기별로 이걸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964년도 최마자 씨가 이제 검찰과 재판부 이런 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중심으로 보고 두 번째 파트는 이제 기각 재심에 대한 기각됐던 그 상황 그리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그 과정과 마지막 이제 무죄까지 가는 이 과정을 좀 파트별로 보면은 이 사건을 좀 세부적으로 잘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64년도 재판 과정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검찰 과정에서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이 검찰이 이 최마차 씨를 독방에 구금하고 손목에 이렇게 수갑을 채운 채로 이 신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왜 그 고자잖아요.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이런다. 있고 오히려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욕설과 폭언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XX 죽이려나 뭐 이런 거 죽이려나 너가 남자를 불구로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불구로 만든 그 남성을 너가 책임져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노 씨랑 결혼할 거 아니면 합의금 주고 끝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너무 안타까웠는데 아까 이제 그 피디님이 사진도 보여주셨는데 같이 노 씨랑 나란히 법정에 세웠어요. 그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 사진 세웠고 그리고 그 노 씨한테 키스를 당하는 모습이랑 바닥에서 넘어져서 저 사진이에요. 네.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저렇게 가까이 딱 옆에다 두고서 그리고 저 남성은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은 수의 입은 채로 이거를 재판을 받은 거여서 그런 거였고 재판 과정에서 추행 당하는 모습도 재현하라고. 재현하라고? 진짜 정말. 그리고 이 정당방위에 대한 거였던 거잖아요.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성관계 경험 유무를 왜 물어? 이거 강제 검사시켜. 검사한다고? 강제 검사시켜서 그 결과를 재판장에서 폭로했어요. 그리고 이 최마차 씨가 계속적으로 이 사건을 이제 사실은 그 당시를 생각하면은 합의하고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조용히. 그렇죠. 이제 넘어가고자 했을 때는 근데 최마차 씨는 그게 아니고 재판까지 가고 다 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당당한 거야.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 사람 정신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정신 감정도 실시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성 경험이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이 그래요. 최근까지도 있었어 생각해보면. 이렇게 검사를 하진 않았지만 있었죠.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어쨌든 계속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주십시오. 맞아요. 최근에까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판장이 최 씨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호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노 씨한테. 그리고 결혼해서 살 생각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최 씨가 그래서 차라리 벌을 받겠다고 답했어요. 죽어도 저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더 웃긴 거는 그 당시에 모든 분위기가 검사도 그랬지만 결혼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 아니야 이런 분위기였다고 했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 최마차 씨 변호인도 그렇게 얘기해요. 재판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노군과 최양이 혼인 종묘를 나서겠다. 그러니까 선처에 거의 그런 수준으로 변론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재판장에서 벌어졌고 판결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상해죄로 이제 집행유예 10개월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거니까 유죄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판결문이 나오는데 그 판결문을 어떻게 썼었냐면 최 씨가 범행 장소까지 간 것은 사춘기 소녀의 이성에 대한 호감이 있었던 거다. 호기심이 있었던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최 씨였고 이게 이제 기본 배경. 그리고 남성이 자신에게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키는데 보탬을 내가 하는 행위를 했다. 최 씨가. 피해자가. 보셨다. 네. 그리고 강제 키스를 하여금 반항을 못하게 하는 게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불구의 몸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상당한 방위 범위를 지나친 것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렇게 결정이 나왔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뭐 최만사 씨 어머니가 이제 그 남성한테 너가 내 자식 인생 망쳤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이 반대편에서 그 이웃 주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주민들이 아니 처녀 총각이 키스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네 입술은 뭐 금덩어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지역에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거니까 얼마나 또 지역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겠어요. 그때 이 언론들도 이제 가해 남성의 입장에서 동정론을 계속 부추기는 그런 기사를 썼는데 부산일보 같은 경우에는 처녀에게 키스 한번 하려다가 혀를 깨물려 벙어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게 기사였고 그리고 국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노총각은 병신된 데다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할 처지다. 과연 처녀의 입술이 총각 혀를 두 동강 낼 만큼 값진 것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사를 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이게 그래서 1964년도에 벌어진 일들. 그러네요. 어떤가요? 좀 소감이 어떤가요?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 반응이 되게 익숙해서 이게 안 들어본 얘기는 아니거든요. 살면서 다 들어본 얘기야. 왜 그런 말을 듣고 살았어? 되게 그러니까 내가 들었다기보다 그런 성폭력 사건을 그쵸. 이렇게 관련한 뭐 법 관련 자료를 보거나 기사를 보거나 저도 이제 90년대부터 그런 걸 본 거 아니까 어쨌든 좀 약간 뭐 10대 때부터 그런 뉴스들을 봤을 때 그런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도 그 경찰들이 너가 꼬신 거 아니냐. 꼬신 거 아니냐. 네가 뭐 멀쩡히 지금도 그래. 지금도 뭐 그런 멀쩡히 미래가 있는 청년을 꼭 고소를 해야겠냐. 꼭 처벌을 이렇게까지 해야겠냐 이런 얘기 하지. 언론도 왜 그 가해자 같은 경우 의대 다닌다거나 맞아요. 뭐 명문대 다니면 그 딱 프레임 하잖아요. 미래를 망친다. 미래 총망받는 미래를. 그래서 가해자들이 그 얘기 하잖아. 자기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달라. 그치. 그러니까 선처해달라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하고 맞아. 그게 감형이 이유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진짜. 최근 몇 년 사이에도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고 기각하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나마 미투 이후에 그나마 좀 그런 것들이 좀 적어지긴 했지만 맞아요. 여전히 어떤 남아 있는 것들이 있고 판결에도 그렇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아니 뭐 감형 사유에 다 들어가잖아요. 예. 나는 왜 그 근데 감형 난 사유를 그런 여기서 것들 대단한 게 최말자님이 그쵸.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건 진짜 대단하신. 그리고 그 당시에 의지다. 그런 삼심제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알 길이 없잖아요. 그 나이 때.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 항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몰랐어서 그 기간이 지났고 그리고 아버지가 땅을 팔았대요. 그리고 그걸 합의금을 준 거야. 그래서 항소를 할 수가 없어. 합의금을 줘버렸다. 합의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재판부로 가면 불리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의해놓고서 항소하고 그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항소를 못했다고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아마 엄청나게 정말 수두룩 빽빽 많은 여성들이 이런 상황에 부딪히셨을 거고 그거를 이제 내면화했기 때문에 우리 나이 때도 저도 굉장히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 오면 피해라 무조건 뭐 가지 말아라 이런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조심해야 되는 교육을 늘 받고 자란 세대여서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내면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내 손해다 이런 게 내면화돼 있는 세대인데 그 교육을 시킨 엄마 세대는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조심해야 된다 이게 막 깔려 있었던 건데 어쨌든 근데 그거를 이제 넘어서려고 많이 한 거죠. 뭐 저희 그 여성운동 시작 90년대 뭐 2000년대 이때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아마 이렇게 바뀌어 온 것도 있고 근데 여전히 안 바뀌는 것도 있고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안 바뀌는 거는 남성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런 사건 있잖아요. 왜 저 여성과 사귀려면 아니면 결혼하려면 일단 자라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막 맞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이제 어머니 세대라고 했는데 어머니 세대도 아니고 그 밑에 세대까지도 최근에도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강간 당하면 그 사람과 결혼해라. 결혼하라라는 말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던 맞아, 맞아, 시대가 맞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결혼해야지 어떻게 하겠냐 뭐 몸 버렸는데 뭐 이런 그런 상황이 얘기들 되니까 많이 있었죠. 끔찍하네요. 근데 그게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도 듣고 자랐던 이야기여서 그런 게 우리도. 근데 이제 안 그러고 그 말을 안 듣기 싫은 사람들이 이제 미친년이 되는 거야. 미친년이 되고 진짜 정신감정 받아봐야 된다나. 아, 정신감정하고 너무 웃기지 않아? 그 정도까지 가는 거지. 최말자씨처럼 저 사람 왜 당당하지? 미친 여잔가 이렇게 되는 거지. 필시 미친 여자다. 정상일 리가 없죠 저게. 고분고분 됐고 뭐 그렇습니다. 뭐 결혼해서 뭐 선정되고 살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죠? 네. 확실히 최말자 씨의 삶이 그러니까 성정 자체가 그러신 것 같아요. 약간 용기 있고 그런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 그 시대는 이제 그 어쨌든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고 중매 결혼을 통해서 어쨌든 시집가는 그런 형태였고 가는 걸로 이제 얘기되는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어쨌든 그 혼인을 했지만 이혼도 이제 이 최말자 씨가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생활이 불가능하겠다고 해서 이혼도 이제 본인이 이제 한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혼자 살면서 이 재신까지 온 거니까 정말 대단하신 거죠. 엄청 주체적인 분이시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재심을 아까 이제 미투 이후에 재심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그 청구 이후에서부터 기각 사유 이런 걸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020년도로 이제 넘어온 사건이고 2020년도에 최말자 씨가 그 남성 노 씨 있잖아요. 네. 노 씨가 그 판결문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말 못하는 불구가 됐다. 이런 식으로 불구가 된 몸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병역심사에서 1등급을 받고 불구가 되긴 말도 했죠. 했어요. 그러니까 중상해가 아니지 않냐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재심 이유 그러니까 그 재심을 청구한 이유 중에 그게 하나였고 그리고 내가 불법 구금을 당하고 자백을 강요받았다. 이게 두 번째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당시 재판부가 정당 방해에 대한 규정에 대한 해석 잘못했다. 이게 세 가지였고 그리고 마지막이 재판 과정에서 순결성을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가해자와의 혼인을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로 이제 재심을 청구했는데 1심, 2심 재판부는 이거 기각했다고 했잖아요. 그쵸. 기각 이유가 가해 남성 노 씨 혀가 잘려서 발음이 어눌해진 것은 중상해로 볼 수 있다. 중상해? 중상해.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했고 불법 구금과 자백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최 씨가 그 당시에 구금당했고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는 거 아니냐. 당사자의 그 주장밖에 없다. 이런 거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정당방위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의 문제는 재심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차별적 인식과 가치관이 뿌리 깊게 존재하는 당시 사회에서 각자 주장을 판단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했던 거예요. 그 시기에 그 시대에 맞는 판결을 내린 것을 지금 와서 시대가 바뀌었다고 바꿀 수 없다. 아니 얼마나 많은 재심 청구를 했는데 민주화 시대 때 당했던 거 국가로부터 당했던 것도 재심 청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그거는 재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불법적인 감금 아니면 폭행, 가혹행위 이런 걸로 인한 수사가 이뤄졌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중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재심을 해왔다라고 이제 재판부는 얘기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이 바뀌고 이제 우리가 이제 미투나 아니면은 그 페미니즘 리부트가 되면서 사회가 바뀐 거. 근데 지금 기준으로 그 당시 재판을 다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재판부는 해서 이제 그 기각했고 그 당시 최말자 씨가 한 게 그거예요. 지금도 틀렸고 그때도 틀렸던 거다. 맞아. 그때도 틀렸던
판결을 왜 지금 시대에서 그 기준으로 본다고 얘기하냐 그게 아니라 그때도 틀렸던 판단인 거다라고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화제가 됐었던 맞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참. 그러니까 이 기준이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는지 그 판단 기준이.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진짜 너무 후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심률 되게 낮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들이 한 치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근데 이 사건까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요건이 안 된다고 해도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된다. 네, 정당방위 무슨 판례집 이런 거에 꼭 그러니까. 나오는 사건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전에 이런 비슷한 사건들도 무죄를 받은 것들이 있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걸 따져봤을 때 이거는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재심 받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재판부 입장에서 아니 그건 64년도 일이고 이건 88년도에 88년도.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뭐가 2020년도에 벌어진 일이니까라고 이제 재판부는 얘기하는 거죠. 64년도는 막 달랐다 완전. 야만이 시대. 막 야만인 시대. 사람들이 못 걸어 막 호랑이가 잡아가고 막 이런 걸어다니면 그럴 수도 있겠다. 호랑이가 뭐? 여기 인왕산 담배 피던 시절이야? 인왕산 저 넘어가는 길에 호랑이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람 잡아가고 어흥하고? 총 들고 다니고. 모르겠습니다. 60년대 안 살아봐가지고 제가 짐작을 할 수가 없네. 어쨌든 그러네요. 그러면은 가장 이제 대법원에 이걸 좀 얘기를 해주시죠. 대법원에서 어떻게? 근데 제가 여기 이거 준비하면서 대법원에서 이 최마자 씨의 이제 주장 인용한 거잖아요. 정당방위, 그러니까 본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인용한 건데 그 판결문을 읽어봤어요. 근데 너무 뭐랄까 일목요연하게 이게 왜 재심 대상인지를 이렇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전에 장소님이 한숨 쉰 그 부분이에요. 네. 재항고인 그러니까 최마차 씨가 일관된 진술 내용은 그 논리와 경험을 비춰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다. 그거는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특별히 모순되지 않은 상황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구금 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마자 씨가 얘기하는 게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최마자 씨가 얘기하는 게 증거인 거다. 되게 중요한 증거인데 왜 니네 1심, 2심을 왜 그렇게 판단한 거야? 라는 질문이었던 거고 딴 건 다 그냥 증언으로도 해주면서 왜?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최마사 씨 진술 외에는 수사기관이 불법 구금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거나 그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진술인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몇십 년 정도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수사 자료가 안 남아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는 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쵸, 수사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게. 그치. 근데 그 왜 책임을 왜 피해자가 져야 되냐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참 판결문 참 멋있다. 그러게요.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불법으로 체포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이 사람은 이제 이 대법관은 판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검사의 행위, 뭐 인신 구속을 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그래서 사람을 체포, 감금하는 행위는 이거는 직권 남용에 의한 체포 감금죄를 구성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파기환송 다시 판단해라고 이제 돌려보낸 거죠. 그렇군요. 그 네. 이후에 이제 아까 어쨌든. 전에 이제 검찰이 무죄 구형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이 공판 검사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이 공판 검사가 고개를 숙입니다. 최마자 님이라고 하면서 그래요? 네,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는데 검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 피해자를 범죄 사실로부터 사회적 편견과 2차 가해로부터 보호하는 게 원래 이게 역할인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다. 그 결과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지만
채말자님께서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 라고 했고 이 사건은 정당방위 행위. 과하다고 할 수 없고 위협하지도 않다라고 무죄를 구형하는 그런 상황이 이게 진행이 됐고 이게 한 달 전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법원이 판결을 있었던 거죠. 법원 판결이 근데 너무 아쉬운 건 법원 판결을 하는데 사과하지 않았어. 그냥 1분 만에 끝났어요 재판이. 그래서 그 재판장이 피고인 채발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중상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이 돼서 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피고인은 무죄.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무죄인데 찝찝한 뭔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채말자씨도 난 좀 그래. 검사는 고개 숙이고 사과했잖아. 본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64년도에 재판장도 되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많이 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판결문도 되게 엉망이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없이 어쨌든 그래서 그 채말자씨도 그래서 이 사건 끝나고 나서 섭섭하다라고 얘기했고 해명을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몇 마디 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제가 61년 만에 무죄라는 이 두 글자를 위해서 앞만 보고 살았는데 그래서 무죄를 받아서 통쾌하고 상쾌할 줄 알았는데 막상 들으니까. 무죄를 받고 보니까 허망하다라고 얘기했어. 물론 이제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도 그냥 1분 만에 그냥 끝 나가세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네.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저는 찝찝했다. 찜찜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이제 판결문은 제대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 뒤집은 정당방위 인정한 그 판결문에서 남성에게 신체의 중요 부분이 상실이나 중대 변경 또는 중요한 신체 부위 영구적인 상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최 씨가 원래 1심 과거에는 아니 소리를 지르면 충분히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건데라고 했었는데 이제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다른 사람에게 구호를 요청하거나 전면적인 몸싸움을 통해서 제압하는 이 형태로 당시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거는 뭐 그렇게 바뀌었고 그래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죠. 이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일까지입니다. 아이고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수 있는 거. 나쁜 인간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그러니까. 진짜 이 방송이라서 심한 말을 할 수는 없고. 원래 꺼지면 좀 심한 말도 하세요. 야, 나쁜 사람들이 아주 그냥 치질에 걸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좀 어쨌든 그 기나 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말자 씨가 뭐 본인의 노력과 주변의 또 조력과 그치. 또 여성단체들도 굉장히 또 서포트를 했다고 전 들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뤄낸 결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최 박사 씨도 그 얘기 계속 했는데 같이 한 여성들이 없었으면 자기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분이 인생에서 여성 연대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거 좀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 박사 씨가 처음에 그 동생에 의해서 다시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된 계기도 아는 동생을 소개로 이제 중학교를 입학해서 뒤늦게 2009년도부터 공부를 시작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대학교까지 가게 된 거죠. 방송대까지 가게 되면서 이제 계속 이 과정을 계속 밟게 된 거고 대학에서 그 강의를 들었대요. 성사랑 사회라는 강의를 들었고 이게 성이나 사랑을 둘러싼 사회 통념과 차별 그리고 규범이 여성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성차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최 씨가 이 수업을 여러 번
돌려들었는데 그러면서 첼시가 그 생각했대요. 아, 내가 그 당시에 94년도에 이런 말이 있었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던 걸 나는 그 당시에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용어들을 배웠다. 이 언어들을 배운다고 여성들이 하잖아요. 내 언어를 찾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세마사 씨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 언어, 그 당시의 사건을 내 입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언어를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방송통신대에서 스터디하면서 만났던 윤향희 씨를 만나게 되고 이 여성과 같이 2018년도에 한국 여성의 전화에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이 이게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김수정 변호사가 결합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대법원이 판결이 계속 늦어지니까 이제 여성들이 1인 시위를 시작해요. 그래서 촉구하는 1인 시위로 42명이 참여했고 그리고 가족과 지인 20명이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시민 15,685명이 서명 탄원서를 제출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아까 대법원과 검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두 분 다 여성이었어요. 이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이거 파기환송한 오경미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 임명한 대법관이었고 처음에 임명될 때도 그 얘기를 했대요.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반영하고 다수결이 원칙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고려된 결과로 내가 대법관이 되는 거라고 난 인식한다 라고 이걸 시작하셨대요. 그런 거였고 이런 여성들이 이 주변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정명원 그 검사도 마찬가지고 사관 정명원 검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우연히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법관 여러 명 중에서도 오경미 대법관이 이 사건을 맡게 되고 이 공판 검사도 정명원 검사가 오면서 이 사건이 이렇게 좀 다행히 풀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왜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후 후임 인선이 좀 아쉽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소수자 다양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여기서도 이 사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경미 대법관이 아니면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소수자의 관점에서 이 대법관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 사건과 제마자 씨가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 한국 사회에 되게 역사적인 판결이 나온 거죠.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처럼 이런 재판부나 이런 곳에 더 여성들이 그 소수자성을 가지고 일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폭력은 더 이상은 이거 용납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그런 좀 생각이 법 쪽에서 일하시는 그쵸. 많은 분들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막 더 이상 상식적이지 않은 세상이 되어야 한다. 일단 판결도 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채마자 씨의 말을 그걸 증거로 받아들이냐, 채택하지 않느냐. 맞아요. 요 차이였거든요. 근데 1심, 2심 재판부는 그걸 하지 않은 거고 그래서 기각한 거고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관된 증언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통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너 네 말밖에 믿을 게 없지 않냐. 그렇죠. 딴 거는 어떻게 그래도 그러면 딴 사건들은 국가폭력이나 이런 것도 참.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말자 씨 이야기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실 얘기 또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좀 하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사건이 더 유의미하게 우리가 만들려면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전히 현실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건 채마자 씨 사건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니까 정조 개념은 사라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사라지고 있는데 여전히 수치심 개념은 남아있어. 여성의 수치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이제 한사성에서 이제 와서 말씀해 주기로 하셨는데
이런 수치심의 개념도 이젠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최마자 씨 이 사건은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최마자 씨를 제외한 국가 시스템, 언론 모두가 유죄였던 사건으로 기억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말 중요한 그 판결이고 중요한 뭐랄까요? 중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쨌든 잘 남기고 이 용기와 이 자매들의 여성들의 이런 연대 이런 거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이 사건을 또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용기를 얻지 않으실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마자 씨도 미투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이런 그죠. 재심을 청구하게 됐듯이 최마자 씨의 경험이 또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맞아요. 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소식 최말자님의 이야기. 사건이 길어서 말도 네, 길어졌어요. 말이 많았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지난 주에 이어서 네, 끝나지 않은 사건. 조국 혁신날 끝나지 않은 사건. 네. 그러니까 네. 계속 한동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가 조국 그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됐다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단수로 단수 추대됐다. 추대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맞췄는데 또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 좀 정리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대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자로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네. 9인 비대위를 구성 완료했다고 했고 부위원장에 엄규숙, 서왕진 이런 분들을 또 뭐 선임을 했고요. 그래서 당 안에 인사와 뭐 당 외부에 있는 인사들을 좀 뭐 이렇게 해서 뭐 적절히 해서 구성을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고 좀 보면 비대위원으로 김호범 혁신당 고문, 이재원 사단법인 이음 대표 그리고 우희종 여산생명재단 이사장, 윤솔지 세월호 다큐멘터리 침몰 10년 제로섬 제작자, 정한숙 혁신당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그리고 부장 이하 여성 당직자 중 당직자가 직접 선출한 한 명을 추가로 선임한다 이렇게 지난 기사에는 나와 있고 네 어쨌든 비대위가 이제 이후 활동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죠. 어저께 했던 걸로 네.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제 첫 회의가 있었던 거예요. 첫 회의가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어쨌든 좀 약간 뭐 윤솔진님이라던가 약간 좀 다른 맥락으로 좀 비판이 있는 분들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또 활동하실지 지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비대위 구성되고 나서 김보엽 님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9월 14일 날 갑자기 자기 성추행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페이스북에 남기셨나요? 네, SNS에 13일에 13일에 남겼었나요? 그 즈음에 이제 자기는 안 했고 성추행도 없었고 노래방에서도 택시에서도 없었다 이런 약간 되게 억울하다라는 뉘앙스로 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다른 그런 유튜브 보니까 다 같이 죽자 이런 거라는 사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뭔가 마지막으로 흔들려는 의도다 뭐 이런 추측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뭔가 당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이게 그냥 판결이 없던 게 아니고 당 내에서 어쨌든 징계를 받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판결을
아직 판결은 앞두고 있지만 그래서 좀 뭐랄까 이게 왜 이러는지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보니까 네. 검찰 송치가 됐더라고요. 오늘 낮에 오전에 나온 뉴스로는 검찰 송치가 됐고 강제추행 혐의로 지금 됐는데 저는 이 정도면은 근거가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당에서도 그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왜 이런 글을 쓰셨는지 참 궁금하고 어쨌든 당이나 그 추미애 우리 법사위원장님도 그렇고 강력한 좀 반응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당을 조금 탓하는 그런 메시지도 내시고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조금 의문이었는데 사실은 조국 비대위원장 이후에 의문인데 역시 좀 강력한 메시지를 낸 것 같아요. 오늘이었나요? 어제였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이제 첫 회의하면서 본인부터 이제 반성을 하고 해결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밝혔고 이제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읽어보면 그 비대위 아까 얘기했던 비대위에서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의 치중에 마음을 잃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제 그렇게 이제 약간 계산하듯이 정치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피해자의 상처 치유와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를 좀 이야기했고 제명이라는 당의 결정에 변함은 없다. 그러니까 그 김부엽 수석 대변인이 썼던 그 글에 의한 반응인데 제명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탈당한 피해자에게 대면 사과하는 한 피해자의 복당 논의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자 원하는 대리인 통해서 소통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또 송치까지 가면서 좀 어쨌든 요거는 좀 이후 법적으로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것까지 좀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좀 문제인 것은 이 과정에서 이 조국혁신당을 보는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했다는 것 그게 이제 뭐 단적으로는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물론 그 전에 조국 사면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최근에 오늘 기사가 났는데 2%대의 지지율을 또 지지율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해결 과정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좀 뭐 경향신문의 점선면에서 좀 그런 약간 조금 깊게 다룬 기사를 보니 괜찮은 때란 건 없다. 그냥 계속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뭐 몇 달 된 문제라고도 하고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문제였기 때문에 뭐 이거 뭐 끝나고 뭐 전국 순회 끝나고 뭐 이거 끝나고 뭐 이거 이렇게 미뤄왔던 문제가 결국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2% 지지율과 많은 국민들의 실망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해결할지를 봐야겠는데 어떠신가요? 이 일련의 과정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일주일 동안 또 많은 일이 있어가지고. 네. 일단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 어제 조국혁신당 비대위 첫 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다 했어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부 언론가 다만이라며 일부 언론가 유튜브의 악의적 보도는 용납하지 않겠다.
피해자들을 악용하고 동시에 당을 공격하는 정략적 의도가 보인다. 그래서 오늘 실무 기구를 출범시켜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어요. 네. 페미 묻다 대상? 그러면 뭐 우리까지. 어쨌든 뭐 그래서 이렇게 사족을 붙이면 또 욕먹을 텐데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서 왜 하나마나 이건 조용히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꼭 굳이 밝힐 이유가 없는데 굳이 이런 걸 밝혀서 왜 그러니까 그 밝히는 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조용히 해라.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 조용히 해라. 했던 말들이 앞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강조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거 같아요. 약간 그런 거잖아요. 피해자의 마음을 먼저 살피지 못했다. 이런 거의 일환인 거죠. 그런 태도가. 그냥 좋게 이렇게 하면 될 거지. 우리 당에 피해가 될 것을 이렇게 애써서 앞서서 그냥 그러는. 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뭐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 것이라기보다는 저건 정확하게 그런 게 아니다. 뒤에가 더 강조된 거 아닌가? 저 같은 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본다고요. 이렇게 왜 저거 그러면 저게 중심인 거지. 그러니까 사족을 붙인 거 그게 중요하다고 하기 거지. 때문에 얘기한 거잖아요. 굳이 안 넣어도 맞아. 조용히 해도 될 일을. 맞아. 그거는 엄포를 놓은 거고 비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그런 행동 대응하겠다. 이렇게 법적 대응도 할 수 있고 법적 이렇게 대응하겠다. 얘기한 거라서 그거는 저는 그게 더 눈에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강미정 대변인하고도 이렇게 전 대변인하고도 오간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네. 내가 복당을 요청했는데 근데 거절했다. 네. 근데 그것도 저는 되게 문제적이라고 봤어요. 굳이 저걸 왜 밝혀? 그러니까 굳이 저거를 강미정 대변인한테 자기가 요청을 했었고 당사자가 거절했다 이 얘기를 굳이 왜 해? 자기는 뭘 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그쵸? 싶어서인 거죠. 그 두 가지가 되게 이상했고 그리고 강미정 대변인을 복당시키려면은 그 사람이 왜 탈당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럼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다시 복당할 수 있는 조건. 이 사람을 조국혁신당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이 왜 그만뒀어? 피해자들과 조력자들이 당하는 폭력이나 배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상처받고 떠나고 이런 모습 때문에 본인도 그만둔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피해자나 그 조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 환경과 다시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게 강미정 대변인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지도 않고서 그냥 강미정 대변인한테 다시 돌아오라? 이거는 이 사건이 언제 커졌냐? 이건 강미정 전 대변인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커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전부터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냥 이때. 그때. 저는 그래서 이 강미정 대변인이랑 오간 거를 밝힌 이 얘기가 공개한 게 되게 불순하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김보엽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 송치됐다고 했잖아요. 경찰이 송치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보낸 거죠. 바로 또 SNS 올렸어요. 또 올렸어요? 네, 검찰에서 이거 다퉈보겠다. 그랬어요? 네. 왜 이러는 거야? 네. 제가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변호를 통해서 들었고 그걸 못 경찰이 어떤 근거로 송치했는지 관련 자료를 받아보아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검찰에서 무고함을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올렸어요. 네. 그리고 그거에 또 좋아요 댓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고요. 네. 뭐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김보엽 이 전 대변인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법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법 판결이나 그러니까 당에서의 결정, 징계와 그리고 그런 것과 다를 수 있다. 경찰도 또 경찰이 송치한 게 또 검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게 검찰에서는 또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더 엄격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고 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무죄 추정이 원칙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의 판단에서 법이 아니라고 하면 나 죄가 없는 거 아니야라고 밑밥 이른바 그런 걸 까는 거 아닌가 해서 저는 되게 불편하게 생각됐어요. 김보엽 이 전 대변인 저희 원래 지난주에는 김보엽이란 말도 안 했어. 가해자 이름도 가해자라고. 안 꺼냈는데 본인이 SNS에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되게 충격받았던 게 아까 방송 들어가기 전 잠깐 얘기했었는데 댓글 좋아요 이런 거 그 SNS에 제 지인들이 달아요? 달고 있더라고요. 좋아요 누르고. 그렇구나. 근데 가장 어이없었던 게 그런 거였는데 누군지는 밝히지 않을게요. 누군데? 네. 20년 가까이 김보엽 기자의 언행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의 말대로 사실관계를 가리고 그 있는 동안에는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지킨다는 이유로 또 다른 인권을 짓밟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올렸어요. 네, 김보엽 기자의 언행을 지켜본 사람, 20년 동안 지켜봤다 내가. 네, 네. 이분이군요. 네. 아니 댓글이 달려 있어서 네.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한테 그 얘기 하고 싶어요. 관계가 다 다르다. 그쵸? 그분과 김보엽 기자의 관계와 강미정 대변인과 그분과의 관계와 또 다른 피해자들과 김보엽 대변인과의 관계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사람과 맺었던 그 관계가 다른 관계까지 다 설명하지 않아요. 제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자기보다 뭐 권력이 있거나 잘 보여야 되거나 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잘하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남성들한테는 되게 친절해요. 세상이. 전반적으로 친절합니다. 남성들은 별로 불편할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상에서. 그렇죠. 일상에서. 근데 여자들 일상이 다 그냥 불편해. 다 시비야. 왜 빨리 안 가냐고 시비, 왜 내비를 찍으라고 지랄하냐고 시비. 나는 그러니까 그런 일상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요. 그리고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권력이 있는 분들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 그쵸. 혹은 나이 어린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 다르죠. 그걸 모르면 어떡해.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관계에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알아야지. 그래 너무 실망했다 나는. 이분 되게 친해요? 이 양반이랑? 좀 알긴 알죠. 이걸 알아요? 근데 뭔가 실망했다는 건 약간 기대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죠? 그쵸. 저렇게까지는 그러니까 할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표현하지 않는 것도 맞아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굳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표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페이스북에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문자로 보낼 수는 있잖아요. 문자로 보내는 걸 뭐 누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로 그냥 메시지로 보내요. 그리고 왜 페이스북에 쓰냐고 댓글로 다냐고. 그게 본인에게도 안 좋을 뿐더러 박제되잖아요. 요즘은. 그리고 페북은 개인의 공간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죠. 내가 본 거잖아요. 이 사람이 김보엽 기자가 그러니까 김보엽 전 대변인이 쓴 글을 본 거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또 그 댓글들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 그거는 의도성이 있는 거죠. 내가 거기에 댓글 단다는 행위 자체가 표현인 거잖아요.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알고 사는 거죠. 그냥 박제될 뿐이다.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고 판단할 뿐이다.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런 그러면 생각들을 했고 그리고 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던 이 최강욱 이 전 의원인가? 뭐지? 어쨌든 무슨 위원장? 위원장 교육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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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교육연수 원장. 이분도
예, 13일 날부터 본격적인 행보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예, 예. 아, 그랬어요. 다시 강연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하다. 미묘하다. 그리고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최강욱 전 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민주당도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이건.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진짜 지켜봐야 되는 거고 계속 말을 하고 좀 의견을 계속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든 페이스북을 쓰거나 뭘 해서 자기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제가 막 왜 이러는 거라고 했지만 자기가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얘기 기침 좀 하면 자기 친구들이 자기 신경 써줄 것이다,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볼 때 그런 생각 들어요. 아 저게 카르텔이지 뭐야? 라고 생각부터 들어요. 카르텔이죠. 카르텔이. 네, 이거 얼마나 갈지 봐야겠다라는 생각. 이런 카르텔이 얼마나 갈지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뭐 계속 좀 이 사건은 또 어떻게 저희 이렇게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주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주 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여기까지 하나요? 그러면? 네, 너무 길게 했어. 네, 1시간을 계속 우리 넘고 있기 다음부터는 때문에. 아이템 하나로 할까요? 자꾸 방송이 길어져. 아, 그럴까? 너무 준비하는데 힘든가? 근데 할 얘기가 또 많은데 사실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할지. 네, 오늘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죠. 최말자님 네. 무죄 판결과, 그리고 우리 조국혁신당 아니고 우리 너네 조국혁신당의 지금 성폭력 사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조태구알 해야죠. 조태구알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였습니다. 페미였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